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아침 7시 3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봉인지를 뜯을까? 지금 이것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뭐 은평구일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창고입니다.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왜 봉인지를 뜯을까?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예. 5일과 6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나뉩니다. 관내는 그 지역에 살고, 예를 들어 종로구에 있는 사람이 종로구에서 투표하면 관내가 되는 거고, 종로구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뭐 제주도나 무슨 강원도에서 투표하면 그게 관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강원도에서는 투표를 하게 되면 우편으로 그 종로구, 또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해당 으로 보냅니다. 쭉 보내요. 자, 지금 그 SNS상에 이거 이상하다. 왜 봉인지를 뜯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것은 은평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입니다. 일단 은평구 쪽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4월 6일 어제 자, 은평구 쪽 영상인데 제가 소리는 좀 뭐라 그럴까 볼륨을 좀 낮췄습니다. 그 영상에. 자, 시작합니다. 새벽 3시에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은평구 선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4월 7일, 그러니까 4월 7일이면 어제죠. 일요일날 새벽 2시 58분 32초부터 이 촬영이 시작됩니다. 자, 일단 잠깐만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틀어드립니다. 자, 이제 저 창고 안에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창고입니다. 여러 개의 투표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분이 열심히 투표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봉투입니다. 노란 봉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외 사전투표 사전투표입니다. 저렇게 또 가지고 와서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자, 이제 봉투 보이시죠, 여러분? 노란 봉투예요. 자, 노란 봉투입니다. 따라서 저건 관외 사전투표가 맞아요. 이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예. 집어넣어요. 예.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단하고 잠깐 제가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외, 그러니까 은평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종로구나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투표한 사람은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으로. 그 우체국을 통해서 와요. 그럼 전국에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봉투에 이렇게 표성용 봉투에 주소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 앞 이렇게 해서 도착한 거예요. 그럼 도착하면 일단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그 선거관리위원회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게 도착하면 이 창고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창고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즉, 우체국에서 이 창고로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체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다 갖다 줘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에 도착하면 이렇게 싸놔요. 이렇게 싸놓습니다. 사무실에 싸놔요.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싸놔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도 위촉된 사람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촉된 사람, 그분들이 와서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우체국에서 도착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도착, 책상 위에 딱 놓는 순간부터는 뭐가 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 감시 카메라가 없으니까. 감시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마도, 이분들이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일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위촉한 선거관리위원들일 거예요. 자, 이분들이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 은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만 집어넣는 영상을 좀 더 보여드립니다. 열심히 넣고 있어요. 야. 참고로 이 영상은 지금 전부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되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영상을 창고로 다 공개하면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영상이기 때문에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어제 일요일 날 오전 새벽 3시에 영상입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갖고 들어왔어요. 이거 보이시죠? 또 갖고 들어왔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책상에 있던 그거를 또 갖고 들어왔습니다. 예. 또 갖고 나가잖아요. 저 빈통을 아마 또 갖고 들어올 거예요. 예. 그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아까 그랬죠. 왜 봉인지를 뜯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3분 30초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4분 30초 먼저 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 찼어요. 한 개의 통에 다 찼으니 이제 다른 통입니다. 야. 자, 봉인지를 뜯죠, 여러분? 뜯죠? 보셨죠? 자, 봉인지를 뜯었어요. 봉인지 뜯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봉인지 뜯는 거. 자, 이제 한 통에 다 찼어요. 그 다음 통에 봉인지를 뜯습니다. 봉인지를 뜯고, 자, 보세요. 뜯어보셨죠? 자, 봉인지 뜯었어요. 봉인지 뜯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또 들어오겠죠? 예. 갖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저거 이제 넣을 거예요, 또. 자, 이제 봉인지를 뜯었고, 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제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주장을 여러 번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체국에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 전국에서 배달된 관내 사전 투표지, 가지고 오면, 저는 그냥 이 우체국 직원이 직접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냥 집어넣어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손을 거치지 말고 우체국 직원이 직접 집어넣고 우체국 직원이 사인을 해라. 내가 오늘 몇 장,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몇 장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함 포장지를 뜯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개의 투표함을 만들어 놓고 아마 이 투표함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니까 무슨 동 은평구에도 여러 가지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별로 분류해서 자기들이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동별로 분류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첫날 운고
첫날 동별로 분리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사인을 했다. 이렇게 사인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영상 3분 20초 때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사인합니다. 예. 사인하잖아요? 다시 집어넣고, 이제 뜯고 집어넣고 사인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 앞에 보고 계시는 분이 사인할 거예요. 아마 이 세 분이, 지금 남자분 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일 것 같은데, 사인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쪽 분에게 줘요. 이쪽 분도 사인합니다. 사인하죠? 아마 이 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일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첫날 우편이 왔어요. 그러면 분류를 해야 한다. 분류를 해야 한다. 뭐 동별로 분류해야 한다. 저는 동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개표장으로 직접 보내면 되지 왜 동별로 분류를 하느냐. 개표장에서 분류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류를 해야 한다면 이러다 1동, 2동, 3동, 4동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이분들이 봉인지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날은 그걸 뜯어서 지금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두 번째 날 4분 3초로 다시 갑니다. 예. 두 번째 날은 그걸 뜯어요. 첫 번째 날 했던 저걸 뜯어요. 이 봉인지를 뜯잖아요. 뜯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날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함을 더 만들어서 첫 번째 날 봉인했으면 끝나버리고 두 번째 날은 또 다른 통을 하나 더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 무슨 동, 은평구에 무슨 일동, 은평 1동에 있다고 가정하고 은평 1동 첫 번째 들어온 함에 사인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날 은평 1동에 그 다음날 들어온 거는 그 다음날 치라고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일단 봉인지에 사인을 했으면 뜯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첫날 들어온 거 하나 은평 1동에 두 번째 들어온 거 표가 두 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봉인지를 뜯고 앉아 있냐고요. 여기 지금 경찰관이 보여요? 지금 여기서 이 영상에서 삭제된 게 뭐냐면 저 선거관리위원회 밑에 주차장에 저희가 왔겠죠? 우편차가 왔겠죠? 우편차가 도착해서 사무실에 배달돼서 이 창고까지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감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갖고 들어온 관내 사전 투표함을 저렇게 봉인지를 뜯고 다시 집어넣으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황교안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황교안 페이스북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경찰 동성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4월 7일 새벽 송파, 도봉, 은평 등에서 관내 사전 투표지가 뭉터기로 들어와서 투표함에 넣어지는 장면을 많은 시민들이 선관위 모니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은평구는 1시간가량으로 계속 집어넣었어요. 1시간이나 대량으로 그 좀 너무 양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니터를 보면 경찰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CTV에는 경찰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관내 사전 투표지로 투표함에 집어넣을 때까지 경찰관이 책임을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새벽에 송파구에서 직접 상황을 본 한 청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찰은 선관위 앞에까지만 오고 선관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감시가 없는 거죠. 그의 말에 따르면 오후 3시에 도착한 우편물이 새벽에나 선관위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는 거예요. 결국 관내 사전 투표지 우편 이송 때 전 구간 경찰이 동선에서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각지대가 있었다. 선관위에 투표지들이 전달된 이후
선관위 직원들이 그 전달된 사전투표지들을 다시 투표함에 투입할 때까지 경찰 감시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이 사각지대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완전히 풀어주길 바란다.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경찰의 입회 없이 이루어졌어요. 상황은 끝났어요. 자, 여러 시민들의 그 견해가 있어요. 안중규, 이분은 독립언론인입니다. 안중규 씨 독립언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투표를 졸졸 따라다닌다고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4월 6일 토요일 밤에 서울시 선관위와 천안 선관위 등에서 경찰은 선관위 앞에만 있었고 선관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관내 사전 투표지가 서울 지역 모든 선관위 투표함에 투입되는 순간 경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행안부 장관은 즉각 진상을 파악하여 약속한 투표지를 졸졸 따라다니기를 당장 이해해라. 끝났어요, 벌써.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상황이. 자, 박주현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선관위원장인 판사가 친히 사전투표소까지 왕림해서 참관인이 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지우게 하고 휴지통까지 비우게 했다. 유출금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데도 사전투표를 하란 말인가? 자, 박주현 변호사가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성북 장위 일동입니다. 사전투표소예요. 성북 장위 일동 전 사전투표소가 이렇게 CCTV를 가려놓고 있어요. 보세요. 투표소에 CCTV 가려놨어. 그 다음에 경찰이 졸졸 쫓아다니는데 졸졸 쫓아다니는 게 가장 부정투표를 할 것이다 혐의를 받는, 즉 의심이 가는 우편차가 도착해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책상 위에 쌓아놓고 그리고 창고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어요. 투표하는 과정도 못 찍어. 그리고 이송되는 과정도 몰라. 그리고 그냥 창고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인지 뜯어내고 다시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가운데 영상이 싹 빠진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카메라를 들고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 경찰이. 여러분 이 뉴스 아시죠? 사전투표소 몰카범이 구속됐다. 이게 몰카가 아니에요? 감시 카메라예요. 몰카. 아까 보셨잖아요. 투표소에 자기들은 CCTV를 가려놨으니까 시민이라도 이걸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하려는 분이 구속됐어요. 이분이 뭐느냐? 부정선거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감시 카메라 설치한 거다. 근데 구속시켰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사전투표소에 몰카범을 구속한 경찰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징역 7년입니다. 7년이에요. 자, 먼저 이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구속된 것에 대하여 가가호 공명선거 대안당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선관위원 겸직 판사의 선관위 관련 재판을 중지하라는 제목입니다. 사전투표소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입니다. 몰카가 아니에요. 영장에 청구된 유튜버의 영장실질 심사를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맡았어요. 사건의 고발자와 피해자가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받은 겁니다. 고발당한 사람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해요. 법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하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가 왜 위법한지를 법률 조항을 보여드립니다. 판사는
법을 어겼어요. 판사는 7년 징역을 가야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한 이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관 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재판을 맡을 수 없는 제적,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판사가 겸직하는 판사가 재판을 수행하여 오히려 선관위를 감시한 시민을 악의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부당하다. 경찰이 무리한 구속수를 하는 것 역시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만연한 부정선거를 더 고착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다. 선관위 관련 판사들은 선거 관련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사법부는 사법부를 방패막이 삼아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선관위 보호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사법부와 선관위 겸직제도를 없애고 판사들은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절대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가가호당의 성명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해당이 누구냐,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영장도 발부하고 구속시켰어요. 자,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은 징역 7년 가야 됩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법률 조항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이에요. 법관은 다음의 경우에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빠져야 된다는 거나 이런 때 법관이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무를 행할 때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법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때 뭐라고 하냐, 당신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고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판사야. 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우리나라 선거관리는 조사하고 수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하는 거야. 사법경찰관이 임무도 수행하고 조사도 하고 심리도 해.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빠져야 되죠. 그 판사는 빠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검사 18조에 형사소송 18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 또는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스스로가 제24조 법관의 제18조의 규정 요 18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회피해야 한다. 본인이 의무적으로 나 재판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 할 수 없다고 회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속시켰어요. 자, 형법을 보여야 됩니다. 형법 124 불법 체포 불법 가끔 1항 재판 검찰 재판은 재판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이건 직권남용이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구속시켰으니까 직권남용입니다. 판사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감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사람은 미수가 아니라 실형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거관리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문도 해. 수사도 해. 그 사람이 사람을 구속시켰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재판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법에 맡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맡았어. 그럼 직권남용이야. 직권남용은 어떻게 된다? 7년 징역이에요. 그 판사는 7년 징역 가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아주 X판이 되느냐? 판사들 때문에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법관이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판사,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판사예요. 근데 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장도 반드시 판사가 하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판사가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뭐 몇 명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판사 출신한다는 법은 없어요. 또 각급 다 마찬가지예요. 빠져요. 제발 노태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판사들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빠져. 수당을 준대요. 수당을. 비회 몇 번 참석하면 수당 주고 이렇게 그 사전 투표소에 가서 또 개표소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날은 수당을 줘요. 그리고 차도 준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수당 받아먹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대로 직권남용해서 구속시키고 1,000벌을 받을 겁니다. 1,000벌을. 자,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모두 철수시키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도 철수시키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판사 모두 철수시키세요. 자,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래? 판사가 부족해서 재판을 늦게 한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판사가 부족해서 그렇대. 판사 늘려달래. 아니 쓸데없이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저 회의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저 개표소에 가서 있고 투표소에 가서 있고 쓸데없이 그 시간에 재판하면 되잖아요. 지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판사들만 불러들여도 판사 증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판사 때문에 망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즉각 철수시키세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던 하면 되겠지의 유튜버를 구속한 그 영장실질 담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구속돼야 됩니다. 징역 가야 돼요. 보이세요?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판사, 검찰, 경찰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고, 이건 직권 남용한 거예요. 자기 직무가 아닌데 불구하고 사람을 구속시켰으니까. 직권을 남용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벌어져요. 조희대 씨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해요.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국민들이 좀 봐줘서 좋은 말 할 때 즉각 노태악을 비롯하여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철수시키세요. 이게 만악의 근원은 판사입니다.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판사입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자, 왜 봉인지를 뜯을까? 여러분, 왜 봉인지를 뜯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뜯어도 되는데.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해결책은 첫째, 사전투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노태악을 비롯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가 있는 판사들은 즉각 돌아와야 됩니다. 주접 떨지 말고 시간이 없어서 재판 못합니다라는 주접을 떨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쩡대지 말고 법원으로 가서 열심히 재판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좋은 말 할 때 알아듣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